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12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5%, 그다음 코스닥 2.2% 상승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크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를 좀 해줬고요. 간밤에 이제 해외 증시, 다우, 나스닥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포함해서 모두 이제 장이 좀 좋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동안 이제 며칠 내내 좀 내려가지고 오늘 상승이 사실 뭐 다 채워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분은 메워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 상승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이제 1월 13일이 우리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내일이죠. 내일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또 보는 것도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때까지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옵션 만기일 전날에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을 때는 옵션 만기일 당일도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금요일에는 또 이제 옵션 만기 끝나고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자체는 이제 기간이 크게 계속 나가다가 그래도 옵션 만기일 하루 전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일도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냥 이제 올해는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없던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그런 유동성 자금이 빠지는 그런 좀 이 고통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확실히 이제 실적주들이 받쳐주는 그런 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느 구역을 계속 받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일찍 조정을 받았고 크게 좀 하락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 중간 턱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00포인트, 2900포인트는 확실히 좀 사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제 증시가 좀 하락을 했을 때 이런 라인, 오랫동안 이제 지지를 하던 라인을 깼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좀 크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고점 파트죠. 여기는 3050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분에서 3050선을 터치를 할 텐데, 여기서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확실히 이제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간 정도 주시를 좀 하면서 이 큰 장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유동성 장세가 빠지니까 증시가 이제 이전과 같은 이런 상승 패턴이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는 무리하게 막 엄청나게 큰 돈을 부어서 대세 상승장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산업 방향을 읽고 좀 중장기적 투자를 하거나 그런 정확한 종목들을 이제 진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하루하루 빠르게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안전하게 그런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이 흔들릴 때는 종목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런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관 투자자 오랜만에 이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이제 금융 투자 물량이었고요. 뭐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매도를 끝내고 옵션 만기일 전에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을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계속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제 확실히 반도체 관련 종목 위주로 좀 크게 들어와주는 모습이고요. 꾸준히 지금 몇 천억씩 코스피를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자체도 좀 올라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도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준다라는 것은 확실히 특이하게 지금 산업 방향대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고 매수를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코스닥 종목은 뭐 계속 비슷하죠. 이런 라인 그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뭐 저점 라인 조금 깼다라면 깼지만, 조금 깼다라면 깼지만 그래도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반등을 좀 해줬고요. 쐐기형 패턴은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했을 때는 1000포인트 이상 갔을 때 이제 또
고점 이 하락 추세를 또 이겨낼 것인지 또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기관 매수 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코스피는 열심히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생각보다 많이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확실히 이제 코스닥보다 코스피 쪽에 그런 실적주 위주로 지금 상승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하루는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내일 변동성이 크겠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장 마지막에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또 받쳤습니다.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뭐 결국에는 21선 받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역시나 이제 1200포인트에서 조금 올라갔지만 그 1200포인트 이상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율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할 만큼 유지가 되고 있다. 코스피 차트와 비슷하죠.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이 요런 1200포인트 구간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거 보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네, 1.7% 되었고요. 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만 뭐 1.7%대에서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단기간에 그 고점은 돌파를 했고요. 네. 이제는 원래대로 코로나 이전에 그런 국채 금리로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 금리 인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가도 안정화되고 유동성 자금이 이제 다시 회수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 전체 흐름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실적주 위주로의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 뭐 지수 선물은 사실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네, 유럽 증시, 뭐 미국 증시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종목 보고요. 그 증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78,900원이고요. 오늘은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최근에 막 흔들거리면서 삼성전자도 8만 원 아래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약세를 띠지도 않고요. 확실히 좀 주가를 받쳐주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락을 하더라도 1% 내외로 좀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막 1% 이상씩 떨어질 때도 삼성전자가 이전처럼 뭔가 떨어지거나 하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으로 뭐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뭐 크게 많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올 만큼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확실히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부터는 강한 움직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조정 기간 끝내고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21선 아래로 잠깐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바로 이제 V자로 올려주면서 21선 추세를 좀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고 확실히 이 저점 라인과 고점 라인이 계속 높아지는 전형적인 우상향 추세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음운구름이 돌파된 이후부터는 확실히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이고요. 네, 계속해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움직임 혹은 좀 강하게 올라간다면 이런 움직임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올해 이 96,800원 요 정도는 한번 터치를 하거나 뚫어주거나 뭐 둘 중 하나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2022년은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한 해이고요. 분명히 이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수적인 그런 지수에 대한 악재, 그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유동성 자금 이탈 혹은 뭐 다른 대형주들의 뭐 IPO 대형 그 대여들이 이제 상장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릴 가능성 뭐 그런 것도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인식이 되어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대세는 반도체로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지금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코스피가 떨어지는 구간, 그죠? 코스피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미 삼성전자는 상승 추세로 진입을 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으로 네,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25일봉선 찍고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서서 이제 움직이네요. 삼성전자.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오늘 128만 주, 13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뭐 금융 투자가 대부분 매수했고요. 오랜만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49만 주 정도 매도를 좀 했고요. 이제 내일이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마지막까지는 좀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내일 매도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그래서 증시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지금 코스피,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런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종목 대형주 위주로의 매수가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60일 기준, 그죠? 집계가 2달 동안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5천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고요. 네, 그 2달이라는 것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그래서 이 구간 동안 개인 투자자만 사실 매도를 많이 했죠. 지금 4,100만 주를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고요. 결국에는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쭉쭉 이제 만약에 여기서 빨리 끊어내지 못했다라면 여기까지 이제 들고 오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못 참겠다, 좀 반등할 때 팔아야지 하면서 파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길게 그냥 우직하게 들고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쉬운 종목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좀 사고 팔고 하는, 그죠? 혹은 타이밍을 잘못 들어가신 경우에는 굉장히 지루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눌림목을 줄 때마다 삼성전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주목을 해서 올해 반도체와 함께 좀 이렇게 리뷰를 꾸준히 해보려고 하고요. 삼성전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계속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확실히 상승에 대한 이유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DXI라고 해서 디램에 대한 지수, 메모리에 대한 지수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전체적인 종합으로 했을 때도 삼성전자가 1위를 탈환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량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잠재력이 커지면서 그 파운드리 시장 그쪽에도 이제 좀 시장에 눈이 많이 가고 있는데, 기존의 그 메모리 시장도 상당히 큽니다. 그 큰 시장을 이제 삼성전자가 꽤나 큰 비중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매출 50% 정도가 디램,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나오는 그런 매출이다 보니까 이 메모리 가격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뭐 몇 번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와중에 계속 올라가죠.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계속 그냥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거의 고점을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그동안 D램 가격이 떨어진다. 4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오면서 그런 삼성전자의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96,800원부터 이제 고점에 대한 그 오버슈팅을 좀 지지를 하다가, 그런 이제 D램 가격 하락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가가 쭉 떨어진 거고요. 다시 이제 하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것도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모양과 삼성전자의 차트 모양이 상당히 유사할 겁니다. 전체적인 뭐 모양은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단기적인 그 추세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램에 대한 가격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올라갔죠. 근데 시장에 대한 그런 분위기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살짝 꺾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사실 여기서 막 급등하던 것보다 살짝 이제 곡선이 좀 평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디램 가격은 계속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 300조를 매출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좋은 움직임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올해 반도체 장비 투자액이 이제 역대 최대 규모로 98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장비 투자가 이제 피크를 찍었을 때부터 이제 이런 그죠? 삼성전자 주가가 좀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뭐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반도체를 피크를 찍고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제 새로운 기술, 네, 메타버스라든지 차량 반도체라든지 그런 새로운 반도체 이 영역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구간에서 바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2023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괜찮겠지만 그래도 올해처럼 계속해서 반도체가 막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한번 피크 치고 떨어지고 피크 치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피크는 이전에 한번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피크를 찾으러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부문을 보면 파운드리가 이제 전년 대비 13% 성장해서 전체 장비 투자의 46%를 차지하고 메모리 분야가 37%, 그래서 DRAM 투자액은 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그 낸드 플러시 투자는 반대로 이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장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신사업을 늘리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도 이제 디램도 디램이지만 앞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 M&A가 이제 곧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그 M&A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시너지로 또 추가적으로 슈팅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삼성전자도 꾸준히 올해 좀 이렇게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제 옵션 만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이 2월 달까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